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복지서비스법 계속 이어서 우리 10장 책의 여성과 사회복지법 교재로 229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사회복지법 우리 교재에 보면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선 다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과 사회복지법, 여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여성에 대한 설명들도 좀 같이 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법의 내용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 가족의 해체와 결손, 부양 구조의 변화, 그리고 협상으로 맺어진 다양한 가족 유형의 등장, 결론적으로 다양한 가족 유형의 등장으로 여성들과 연관된 주변 상황의 변화로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의 주체로서 가능성의 확대와 다른 한편으로 더욱 종속된 개체로서의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배려되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는 문명과 발전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장에서는 여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사회 발전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 해결 방안으로 사회복지법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한 이런 사회로 변화할수록 가족의 해체 등 여러 문제들을 겪으면서 여성이 겪어야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법으로 해결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은 법으로 일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0페이지 보면은 여성 문제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성 문제, 사회적 약자, 여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성이 이제 사회적 약자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겠죠. 무조건 여성만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비중이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성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더 힘든 부분들,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여성 관련된 법들, 남성 관련된 법은 없어도 여성 관련된 법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을 이야기해 보면은 가정폭력도 대부분은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거죠. 피해자가 여성. 하지만 이게 점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가해자가 남성이 많지만은 우리가 매 맞는 남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 맞는 남편의 퍼센트가 아직은 한 자릿수밖에 안 되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반대로 매 맞는 여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두 자릿수지만은 점점 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여성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가족부라든가 여성부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보건복지부, 보건가족부 뭐 이렇게 명칭들이 계속 변화를 해왔는데 이 여성부를 이렇게 나누는 거를 썩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여성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보다는 더 많이 있다는 건 사실이고 남녀평등이라는 부분을 놓고 갔을 때 이제 접근하는 방법들이 조금은 앞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문제는 우리가 21세기 인류 해방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적 과제로서 여성 문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여성 문제와 사회적으로 인식된 구체적으로 욕구를 표출하는 요보호 여성 문제를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성 문제는 일반 여성과 요보호 여성. 요보호 여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요보호라고 대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보호 노인, 요보호 장애인, 요보호 아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성 문제는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 차별, 학대, 착취 유형은 성희롱, 성차별, 성폭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의 해결은 여성의 인권 증진과 인류의 진보와 인간 소외의 극복을 위한 노력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예전에는 여성들이 주로 가사를
전담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 노동시장에 여성들의 참여가 더 많아지고 여성들의 능력이 인정받는 시대로 이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어떤 급격하게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 해체 그리고 가족 붕괴로 진행되었으며 남성들의 권위나 우위성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는 거죠. 이렇게 노동시장에 참여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남성 권위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성 문제가 논의된 것처럼 사고의 틀이 평등이 아닌 단순한 배려와 관심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인구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사회의 노령화는 노동력 보존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기여가 아닌 단순히 사회의 여성화와 빈곤 여성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인구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여성 빈곤 문제들 등을 포함해서 많은 사회복지 국가적인 어떤 사회복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노인에 이어서 이렇게 여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문제로서 빈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계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인데 빈곤의 여성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노동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성이 사회적 진출, 노동시장의 어떤 진출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남자에 비해서 조금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곤계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빈곤의 여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16세 이상 빈민의 3분의 2, 성인의 70%가 여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의 3분의 2, 성인의 70%가 여성이라는 거죠. 빈민층의 3분의 2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성. 우리 사회에서 여성 빈곤의 원인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대요. 빈민층이 여성이 더 많은 비중, 대략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 빈곤의 원인을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화,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차별과 취업률의 차별이라는 거죠. 임금 차별. 그다음에 취업률의 차별. 물론 임금 차별이 지금은 그렇게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임금 차별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승진 같은 부분들. 모든 회사들이 요즘은 1호봉이나 이런 연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급여가 비슷하겠지만은 이런 승진이나 아니면은 이제 파트, 직책 이런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급여의 차이가 나는 거죠. 단순직을 여성이 한다든가 이런으로 인해서 직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임금차별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물론 사회복지 쪽은 임금차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다 1호봉, 2호봉 뭐 다 호봉대로 가고 있고 여성, 남성 상관없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똑같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군경력이 인정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군경력은 호봉으로 인정을 원칙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 쪽에서는 급여 차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부장, 사장 이러면은 여성 부장이 많아요. 여성 사장이 많아요. 남성 부장이 많고 남성 사장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승진이나 이런 직책에 의해서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신입사원들의 임금차별은 지금은 그래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네,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또 두 번째가 가계소득의 불평등한 지배권. 재정적으로 남성 의존한다. 남성 의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사일을 여성이 전업주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업주부. 여성이 가사일을 할 때 전업주부가 있는데 이 전업주부 할 때 가사라는 게 이 노동력으로 인정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도 가사가 노동력으로 월 얼마의 급여를 생산한다라고 이제 법으로는 많은 판례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남성에게 의존을 한다는 거고요. 또 여성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사회 보장 제도 미비.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여성이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동의하지만은, 그렇다고 남성이나 다른 이런 대상자들이, 특히 이제 남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남성이 사회보장제도가 특별히 여성보다 많이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또, 결혼. 우리 사회가 이제 또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혼을 하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희생해야 될 게 많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사 일을 여성이 더 많이 하고 육아도 전담을 해야 되고, 물론 최근에는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같이 해야 되는, 남자들도 많은 가사라든가 육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걸로 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여성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성 빈곤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은 재혼 같은 경우에도 여성은 별로 이제 재혼을 희망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적다고 하고 남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 남성이 더 원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 그림 10-1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빈곤화 구조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 미비, 성차별의 심화, 여성의 빈곤화, 독신 여성과 미혼모의 증가, 이런 것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빈곤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이제 여성 관련된 법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여성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보는 거니까 너무 디테일하고 깊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법제론 시간이지 여성 복지론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사실은 다른 어떤 우리가 법 내용을 볼 때에 비해서는 노인 복지론이라든가 이때 노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이 저자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책에 충실하다 보니까 좀 살펴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성 장애인 문제라든가 이렇게 법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들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책에 충실해서 우선 책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사실은 직접적인 어떤 법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여성과 사회복지법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영유아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성 관련된 실제적인 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성 문제로서 성차별, 우리가 이제 정책,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회적 이슈가 있고 그 이슈가 아젠다 형성들이 돼서 정책이 되는 거고, 제도죠. 제도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법. 이게 제도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성 문제, 여성의 어떤 사회복지법을 보기 위해서는 여성의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런 문제, 여성 문제의 의미들을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여성 관련된 정책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 더 필요한 여성 정책 제도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성 관련된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여성 관련된 법들이 미비하다고 했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사회보장 제도가 미비하다. 그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여성에 관련된 사회복지 정책 제도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성 관련된 법들을 보면 영유아보호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건 육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건 맞지만은 대상이 여성에 대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입양이라든가 영유아보호법 이런 것들이 여성 관련된 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아동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다루고 있는, 다른 사회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태 금지법에 대한 것들을, 낙태 금지에 대한 찬반, 이게 이제 제도화 되려면 법이 바뀌겠죠. 찬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낙태 금지. 낙태를 찬성하는 쪽은 여성의, 지금 여기서 이게 이제 여성의 중심으로 법을,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여성의 선택에 대한 존중, 자유를 보장해야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반대하는 쪽은 몇 주가 지날 경우에 한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존중.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또 여성 관련된 이슈가 이런 부분이 있죠. 요것들이 이제 정책이 되고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좀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프랑스 뭐 지금 페미니스트, 우리가 페미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지만 여성운동 뭐 이럴 때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단지 여자로 만들어질 뿐이다 라는 말도 했대요. 여성 문제 성차별을 볼 때. 이 말은 우리 세계에서 성차별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여성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며 빈곤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성차별에 대한 시각은 논리적이기보다는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성들에게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만이 겪는 독특한 억압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한 사회적 존재라는 것.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다. 이건 예전에는 전쟁을 많이 겪던 시절에는 남성이 어쨌든 군인, 전쟁에 나서는 노동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는, 전투력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쭉 관습처럼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책에서 논리적이기보다는 전통적이고 권위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여성들은 남성들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남성들의 보조자라는 주장. 여성은 보조자. 그래서 아이를 낳고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을 돕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던 거겠죠. 과거의 성차별이나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인 성을 토대로 특정한 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을 말하는데 성차별의 원인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차별을 보면 생물학적 접근, 첫 번째가 성적 정체성은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한 자각. 선천적인 것으로 성역할 차이가 존재한다는 성역할, 생물학적인 성역할. 아무래도 힘이 남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잖아. 일반적으로는 역할 차이. 두 번째가 심리학적 접근. 성차별의 원인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그래서 여성은 순종적인 여성다움과 남성은 씩씩하고 권위적인 남성다움의 중거.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여성은 좀 순종적이고 여성스럽다, 여성답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여성스럽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지를. 왠지 좀 여성스럽다는 거는 좀 조용하면서 이런 약간 순종적이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런 것들을 막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남성스럽다는 반대로 뭐 남성이 요리를 좋아하고 뭐 이러면 남성스럽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왠지 남성스럽다고 요즘은 이제 요리하는 남자들이 대세라고 하긴 하지만은 저도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지만은 왠지 남자다움이라는 거는 힘이 있고 뭐 근육이 좀 있어야 되고 물론 요즘은 이제 너무 근육 많은 거 싫어하는 이 시대가 변한 거죠.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중거 트라의 성격 가치관, 대인관계, 역할 분담, 직업 선택이 좌우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회 문화적 접근. 사회 문화적. 성차별의 근본 원인은 보편적인 의식구조, 문화적 상징구조, 사회 구조적 원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차별은 우리가 뭐 성차별적 토대들로부터 여성들의 현 체제에 대한 해방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원래 여성운동이라는 게 성차별 해방 뭐 이런 의미들을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성 해방의 측면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성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성차별에 대한 여성 해방론적 관점은 생물학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 권력, 정치적 권력, 이념적 지배와 같은 다양한 접근을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차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표 10-1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성차별의 원인이 기회 불평등. 기회가 주어지냐 그렇지 않냐.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불평등. 급진주의적 관점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성별 분업. 해결 방법으로서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제도적 개선에 의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회 불평등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여성을 우리가 예를 들면 공무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을 채용한다. 여성의 취업 보장. 여성 취업. 고용 보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썼었죠. 제도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을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을 채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남성보다 여성이 오히려 더 많죠.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혁명을 통해서, 급진주의는 가부장제 타파, 사회주의적 관점에서는 자본주의 극복과 가부장제 타파. 그래서 이런 틀로부터 우리나라의 성차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성별 분업을 성차별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남성 유지의 전통적 가부장제의 존속과 서구로부터 들어온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결합으로 인한 성별 분업 구조에서 가사노동에만 전담하였던 여성들에게 산업사회 임금 노동자로서 차별이 가해짐으로써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게 어떤 한 체계에서 맞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던 방법들을 보면은 사회주의적 관점이 더 지금 현재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 또 다른 이제 우리가 문제로 이제 여성 차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로 여성 장애 문제들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성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많은 이야기할 것들이 많죠. 우리가 최근에는 성폭력, 성추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인정되지 않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많이 인정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술 한잔 따라줘라고 얘기했던 것들 예전에는 그냥 직장 문화였는데 요즘은 술 따라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성추행이 될 수가 있는 사회죠. 수치심을 느낀다. 근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아직은 애매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나는 그때 수치심을 느꼈어요 라고 해도 성추행, 성폭력으로 요즘은 고소고발이 되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까지를 봐야 되고 어디까지를 직장. 예를 들면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에게 술 한잔 따라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되고, 남성 상사가 여성에게 하는 건 안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남녀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 남녀평등, 그리고 어디까지 이게 또 정말 성추행이고 폭력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여성이 무조건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우리 사회에 많은 이런 남녀 갈등이 있었죠. 정말 추행을 한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 부딪힌 건지, 부딪혔는데 나는 수치심을 느꼈다, 성추행이라고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부딪힐 수는 있는 부분인 건데 이게 정말 부딪힌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부딪히면서 접촉을 한 건지 어렵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많이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들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 문제는 또 여기에 더해져서 이 여성 문제 그리고 장애인 문제의 공통적 과제가 법적 차별이 아닌 인간에 있어서 보편적인 평등에 관한 것이다. 결국은 여성, 장애인, 여성 장애인이 합쳐진 건데 다 우리가 갖는 게 뭐냐면 평등이에요. 평등.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복지는 평등 통합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갈등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사회는 남녀 갈등, 그다음에 노인과 젊은 사람의 갈등, 또 이게 같이 논의를 해서 정당 간의 갈등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갈등으로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 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런 갈등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장애인 또 여성 장애인 합쳐져서 다 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자 하는 거다.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별 금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법적 차별이 아닌 인간에 있어서 보편적인 평등에 가는 것으로 한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은 여성 내의 차별인
여여 차별로 그리고 여성 장애인과 차별화라는 구조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사실 최근에 또 다른 문제들이 여여 차별인 거죠. 여성이 여성을 차별하는. 뭐 우리가 문제론 사회 문제론 시간이 아니니까 이거 더 깊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우리가 더 여성 장애 문제를 봐야 되는데 2교시 때 이어서 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진행할게요.